네, 오늘 수업 사례 발표를 맡게 된 이혜원이고요. 오늘 저는 한 학기 한 권 읽기에 대해서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네, 저의 이렇게 미약한 시작이 여기 계신 훌륭한 선생님들의 뛰어난 역량을 만나서 앞으로 더 나은 영어 독서 수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소심하게 수업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내면 좋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뭐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어떻게 이것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지금 올해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을 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쭉 보여드리면서 저의 고민과 그리고 수업 이야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한 학기 한 권 읽기 제가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짧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실 시작은 지난해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지난해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을 어떻게 했었는지 짧게 일단 소개해 드리고, 올해 현재 지금 2학기에도 여전히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현재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고하듯이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리플렉션을 하기에는 약간 이른감이 있지만 올해에 이제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을 마치고 나서 제가 어떤 지점에 있어서 고민을 하게 될지 미리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더 나은 수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을 시작하게 된 거는 사실 아이들한테서 비롯됐었어요. 사실 뭐냐면 제가 있는 그 대청중학교 학생들은 정말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래서 학습에는 정말 일가견이 있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단련된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뭘 던져줘도 어떻게든 뭔가를 해내는 되게 신통방통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계적인 학습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좋은 성능의 컴퓨터인데 그걸로 마치 타자 연습만 하고 있는 그런 느낌? 이제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재다능하고 머리도 좋고 공부도 되게 의욕적으로 잘 하는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공부를 한번 해보게 해주고 싶다. 그런 기회를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일단 거기에 있어서 책만큼 좋은 어떤 계기가 될 만한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 독서 수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봤었습니다. 그래서 독서 수업을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대청중학교에 제가 2019학년도에 발령받고 나서 한 1년여 시간 동안 아이들하고 함께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쭉 하게 됐고요. 굉장히 호시탐탐 이제 영어 독서 수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뭐 영어 원서를 읽는 것에도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계속 있어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가면 좋을까 하다가 일단 국어과에서는 이미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국어과 선생님들이 쓰신 책들도 굉장히 많고 해서 이제 그런 책들을 통해서 실제로 영어 독서 수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많이 찾아봤었고요. 그리고 영어 읽기 지도라는 책이랑 그리고 올해 여름방학 때 정말 운이 좋게 영어 독서 수업 연수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연수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 사실 지금도 간간히 한 학기 한 권 읽기라는 이름의 티처빌 연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연수도 들으면서 계속 이제 수정 작업하고 반영해 가면서 수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제 계약이 굉장히 늦춰졌어요. 4월에 되게 뒤늦게 계약을 하게 되면서 이제 갑작스럽게 온라인 수업이라는 걸 하게 되고 이제 저희도 그렇지만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 했었어요. 이제 갓 1학년을 넘기고 이제 2학년에 진급하려던 찰나에 그런 시점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혼란한 속에서도 아이들의 마음을 좀 다독여주고 싶다. 뭔가 할 게 굉장히 많은데 닥쳐온 이런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까? 일단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 이제 영어 독서 수업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순간부터는 좀 아이들한테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면서 수업을 한번 이끌어 나가고 싶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이 좀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좀 키워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소소하게 시작을 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일단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지난해 첫 학기에 이제 일단 독서 수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고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 지난해 선택했던 책은 Number the Stars였어요. 그래서 이 책은 더 기버로 되게 잘 알려진 로이스 로리 작가의 작품이었고요.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일단 아이들한테 먼저 물어볼 기회가 여의치 않아서 일단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던 차에 일단 잘 알려진 작가이고 그리고 수상작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글의 난이도 수준이 우리 아이들이 읽기에 적절하다고 판단이 됐고 그리고 가장 크게 결정적인 이유는 글의 화자가 되는 그 아이가 10살 소녀였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시각에서 뭔가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지금 아이들의 시선에서 바라봐 주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용기와 우정이라는 주제를 굉장히 잘 다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책은 우리말 번역본이 나와 있어서 아이들이 읽어 나가기에 같이 병행하면 충분히 이해하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할 때 큰 틀로 잡았던 것은 질문으로 깊이 읽기라는 커다란 틀을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틀 안에서 이 책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계속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공유하면서 책을 읽어 나가고 싶다라고 일단 틀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단 이 책 수업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1학기에 6샤시 수업으로 이루어졌는데 온라인 콘텐츠 수업이 지난해에는 주를 이루었어서 주로 제가 이제 강의를 영상을 녹화를 해서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이제 활동 내용을 같이 받아서 얘기하는 식으로 그렇게 수업을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수업 중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두 번째 나와 있는 그 리딩 스케줄에 따라서 책을 읽는 것은 제가 일단 날짜별로 언제까지 어떤 파트를 읽어야 된다라는 시간표를 아이들한테 미리 배부를 했고요. 책을 읽는 것은 수업 중 그 수업으로 지정된 시간에 하기가 어려워서 미리 너희들이 그 시간표를 보고 읽어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틈틈이 이제 단원 마무리가 될 쯤에 이제 독서 수업을 끼워 넣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영상 제작이 제가 가장 공을 많이 들였던 부분인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실시간 수업을 망설였을까 싶을 만큼 작년에는 수업을 녹화해서 보여주는 거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수업 영상을 제작했는지는 이따가 잠시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으로는 뭐 구글 클래스룸에 있는 퀴즈 과제라든지 패들렛이라든지 뭐 앤서 가든 앱이라든지 젠보드 등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제가 한 질문, 친구들이 한 질문을 같이 공유하고 답하는 활동을 주로 이루어서 이제 내용도 점검하고 그리고 같이 묻고 답하는 그런 내용의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평가는 처음에 잡았던 것과는 굉장히 달라졌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축소된 편인데요.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작년에는 평가 계획을 굉장히 수시로 많이 바꿨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독서 수업을 가지고 수행평가를 하기로 했던 것보다 많이 축소해서 리딩 로그 2점 그리고 최종 서평 활동 4점에서 6점으로 수행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업 영상을 제작할 때 정말 제가 많이 고민을 하고 6차시를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틀을 잡기로는 일단 수업의 목표를 보여줬어요. 아이들이 책을 그냥 단순히 문자를 읽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만약에 오늘 1번과 2번 챕터에 대해서 수업을 나간다라고 하면 그 파트를 읽고 아이들이 뭘 느껴야 되고 어떤 점을 생각해야 될지를 제시를 했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빅 퀘스천을 줬어요. 그래서 그 파트에서 아이들이 꼭 생각해 봐야 되는 질문을 먼저 던져놓고 수업을 진행했고 일단 필요에 따라서 내용에 있어서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영상을 삽입해서 같이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 파트라고 할 수 있는 주된 부분에서는 이제 각 파트별로 이제 제가 아이들이 꼭 놓치지 않고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이제 발췌해서 같이 읽어보고 그리고 제 생각을 함께 영상에 남겼어요. 선생님은 이 부분을 읽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되게 궁금하다. 그래서 질문을 남겼고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출석 과제도 함께 남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수업을 쭉 듣고 나서 아이들이 그 파트에 대해서 이제 수업 중 활동 과제를 제출했었는데요. 뭐 되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세팅, 첫 번째 파트를 했었을 때는 이제 수업 그 책에서 어떤 배경에서 인물들은 어떤 환경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키워드를 잡아보는 활동도 했었고, 뭐 인상적인 장면에 대해서 그려보고 그 장면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서로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좀 활용했었고요. 그리고 젠보드에서는 이제 자신의 생각, 그리고 책을 읽고 난 소감 등등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이제 공유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한정하지, 그러니까 영어로 한정하지 않았는데 여기 아이들은 영어로 쓰지 않아도 돼 해도 영어로 잘 써요. 그래서 영어든 우리말이든 굉장히 열심히 해주어서 사실 여기서 되게 용기가 생겼어요. 앞으로 좀 더 해봐도 되겠다. 아이들이 그냥 이거를 부담으로 느끼지 않고 정말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자신감이 생겼고, 그리고 어떤 아이의 글 중에 자기가 진짜 한 학기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책을 다 읽을 줄 몰랐는데 다 읽어서 너무 놀랐다고 이런 얘기가 있었어서 이걸 더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사평활동지 수행평가 중에 하나 했는데요. 이게 4점짜리였었어요. 그래서 워낙에 지난해 1학기에는 변동사항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아이들이 학교에 오는 시간이 너무 귀했어요. 근데 이제 그 시간 동안에 아이들한테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그동안 읽었던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그런 평가지의 내용으로 구성했고요. 아이들이 이미 틈틈이 학교에 오는 동안 리딩 로그도 썼었고, 그리고 수업 중 활동 과제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참고해서 작성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적었던 것, 그다음에 책, 모든 거 다 갖고 와서 보면서 정리해도 된다고 했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볼 수 있도록 해서 사실 이 평가의 목적은 점수를 매기려고 했던 것보다는 실제로 자기가 읽었던 책의 내용을 스스로 자기의 느낌과 생각으로 내재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넣어서 이제 평가를 했었고 아이들이 점수를 잘 받아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그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이제 다시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을 현재 진행 중인데요. 올해는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일단 지난해에는 온라인 컨텐츠 수업이 주로 이루었다면 이번엔 등교 수업도 많아지고 그리고 원격 수업 시간에도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아이들하고 친밀하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올해 그러한 계획하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선택한 책은 The One and Only Ivan이라는 책이에요. 사실 이거는 아까 전에 최종 서평 활동지에서 보셨으면 알겠는데 이제 2학기 때도 사실 작년에 2학기 때도 한 번 더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떤 책을 하고 싶냐고 해서 몇 권을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원더도 있었고 뭐 The One and Only Ivan도 있었고 뭐 아이들이 뭐 기버도 보고 싶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 넘버드 스타즈 내용이 좀 다소 좀 무거운 주제였어서 아이들이 조금 가볍고 좀 재미난 얘기라 읽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이게 1번 후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아이들한테도 물어봤었어요. 2학기 때 책을 읽어야 되는데 작년에 선배들이 이 책을 많이 추천을 했다. 근데 너희들이 괜찮겠냐? 그랬더니 뭐 괜찮다고 읽어도 된다고 자기들이 읽고 싶다고 해서 이 책을 선택을 하게 됐어요. 사실 유도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즐겁게 볼 수 있는 책이어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책도 뉴베리 수상작이고 사실 넘버 더 스타즈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낮은데 훨씬 더 아이들이 수월하게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용은 동물 친구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 이 책은 그냥 동물 친구들이 뭐 셀프 디스커버리를 한다든지 뭐 브레이버리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이 책이 사실 쉽게 보면 되게 쉽게 읽혀지는 책이지만 아이들하고 애니멀 라이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우리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애니멀 라이츠 이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거다. 너희가 책을 읽으면서 이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지 좀 짚어가면서 읽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제시를 해 주었었고 그리고 이번에 읽었던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큰 틀은 함께 읽고 나누기라고 잡았었어요. 네.
그래서 올해 이제 진행 중인 수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이번에는 10차시 수업으로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매주 1차시 수업을 할애해서 총 10주 동안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제 플랫이 정확하게 5파트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플랫이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그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파트별로 2차시를 쪼개어서 한 세트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의 파트가 2차시 동안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파트에 대해서 2주간 읽기 활동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모둠 활동을 하는 식으로 해서 한 세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에는 일단 책을 읽을 시간을 주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처럼 시간표를 줬어요. 그래서 파트가 이렇게 5파트로 나눠질 거고 우리가 2주마다 한 파트를 정리를 해야 해.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속도가 더디다고 생각되는 친구들은 미리 읽어와도 좋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자기가 읽어왔던 부분 그리고 미처 다 마무리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1시간 동안 읽고 간단하게 독서 일기 쓰듯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줬고요. 그 다음 주에 이어서 2차시 수업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한 모둠 활동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둠 활동은 주로 활동지를 가지고 아이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크게 3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첫 파트는 모둠별 질문으로 깊이 읽는 파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2번째가 메인 활동이 되는데 이제 소설 속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뭐 중요한 일 같은 거를 가지고 이제 주제 연계 탐색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거라서 아이들이 굉장히 부담 없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그 모든 활동을 마무리하는 자기의 생각을 뭐 한 문장 정도로 정리하는 그런 미션을 주는 것으로 활동지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가는 3파트로 이거를 구성을 했는데 여기 포트폴리오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1차 시에 작성한 아이들이 독서 일기를 그냥 가볍게 점검하는 차원에서 5점을 주기로 했었고요. 그리고 2번째 그 close reading activity 활동지는 모든 활동할 때 아이들이 같이 작성한 그 활동지의 내용을 토대로 점수를 15점 주기로 했었고 그 다음에 최종 서평 활동은 모든 읽기 10차 시 활동이 모두 끝나고 난 다음에 마무리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책을 읽는 것을 왜 읽어야 되고 이 책에서 우리가 뭘 배워가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거를 꼭 짚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8월에 개학하자마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OT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빅 퀘션을 줬어요. Do animals have rights to feel 혹은 to talk or and to be free?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권이라는 것도 지금은 염두에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요즘에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고 너희들도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할 만한 거리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영상도 같이 보면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할 거리를 주고 책을 읽도록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 책 뒷변에 보면은 author's note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작가가 주인공 고릴라 아이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 같이 한번 연결해서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OT를 진행을 했고 아이들이 이제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제 책 읽기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요거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원격 수업이 병행이 되다 보니까 원격 수업 때 이제 책을 읽으면서 작성하는 시간이 있어서 이제 아이들 얼굴이 안 보여서 살짝 찍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이제 활동지를 쓰는 건데요. 일단 책을 읽는 것 자체를 아이들이 되게 서먹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요한 것에 되게 어색해하고 그리고 책을 이렇게 자기가 수업 시간에 읽고 있는다라는 거를 되게 오글거린다고 생각을 하고 괜히 막 쭈뼛쭈뼛 막 주변 친구들 어떻게 보는지 보고 막 이래요. 근데 그래도 잘 읽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반은 너무 어색하니까 노래 틀어달라 그래서 잔잔하게 음악도 깔아주고 뭐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10주에 걸쳐서 굉장히 긴 호흡으로 진행되는 읽기 수업이었어가지고
아이들이 중간중간 자기들이 읽었던 내용을 잊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꼭 메모하면서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간단하게 표시를 하더라도 너희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흔적을 남겨놓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나중에 너희들이 친구들하고 활동을 할 때나 뭐 최종 서평 활동을 할 때도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알려주면 좋을까 하다가 이 한 학기 한 권 읽기 책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면 좋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이걸 알려줬죠. 이제 물음표를 표시하면 이제 궁금한 것, 뭐 느낌표는 내가 공감을 하는 부분, 그리고 X 표시는 공감이 안 되는 부분, 그다음에 asterisk 마크는 뭐 배경 지식으로 내가 알아둬야 되는 것들, 그리고 별표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를 하고 짧게라도 뭔가 메모를 해두면 너희가 기록하고 나중에 기억해내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스스로 표시를 하면서 읽도록 유도를 했어요. 그냥 아이들이 그냥 책을 읽으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읽기만 하는 게 저는 좀 그랬어서 좀 천천히 읽더라도 그렇게 짚어가면서 읽도록 조금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는 과정 중에 아이들이 쓰도록 한 독서 읽기 양식은 이렇게 만들어 줬었고요. 사실 이 중에서 첫 번째 네 개는 아이들이 스스로 정리하면 되는 거였고, 요 마지막 것이 이제 친구들이 이제 책을 읽으면서 수업 시간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많지 않아요. 사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자기가 읽었던 부분 중에서 뭐 간단하게 우리말로 요약하는 거, 그다음에 기억에 남는 문장 적는 거, 그리고 제가 일단 질문을 하나 던져요. 오늘 이 파트를 읽을 건데 여기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을 적고 그리고 본인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하나씩 적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적는 것으로 이제 1차 시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2차 시 이제 그 첫 번째 읽기 활동이 맞춰지고 그 다음 주에는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 현재 두 차 시를 진행을 했어요. 두 파트를 진행을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줬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질문으로 깊이 읽기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 그 친구들한테 리딩 저널에 자기가 궁금한 것을 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그룹으로 모여 앉으면 한 3개에서 4개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너희들이 꼭 대답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질문을 하나 골라서 한번 답을 생각해 보고 써봐라. 그래서 간단하게 이 부분을 적도록 했어요. 그 이유는 읽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내는데 리마인더의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을 읽었었지라고 좀 되새겨 보라고 일단 그런 측면에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주요 메인 파트가 되는 건데 1차 시에서는 이제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리해 볼 수 있도록 칸을 주었고 두 번째는 그중 하나의 동물 친구에게 큰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쓰는 편지를 써보라고 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차 시에서는 여기 끝에 보면 액션 미션이라고 해서 뭐 주인공이 다른 친구를 이렇게 묘사했는데 너희도 이렇게 메타포라는 것을 활용하면 어떤 인물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다고.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인물에 대해서 쭉 정리를 했는데 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인물을 한번 너희 느낌대로 한번 표현해 봐.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활동이 끝나면 제가 그 반별로 패들렛 페이지를 열어 주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하고 마치면 그냥 자기들끼리 하고 말 것 같아서 그냥 했던 거를 찍어서 패들렛에 올려서 한번 자기가 포트폴리오처럼 남겨볼래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모든 친구들이 같이 보라고 한 요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다른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 비교하면서 뭐 그 글에 댓글도 달아주고 생각을 같이 공유해 보자는 의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이렇게 하라고 제가 좀 참여를 좀 더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열심히 댓글도 달아주고 관심을 보여주면 선생님이 스탬프를 찍어줄 거야. 그래서 스탬프 개수가 어느 정도 모여서 많이 모인 친구는 뭐 한 학기 한 권 읽기 끝나고 나서 생기부에 기록을 남겨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참여를 좀 많이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름대로는 재밌게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지금도 두 번째이기 때문에 뭐
친구들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맞춰가는 부분이 많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도 일단 최종 서평 활동을 단순히 북 리포트 형식으로는 하고 싶지 않아서 이거를 시화 형식으로 한번 해볼까? 미니북을 만들어 보게 할까? 아니면 북 트레일러를 만들어 보게 할까? 사실 이건 되게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이거를 연결하면 좋을지. 그리고 북 크리에이터라는 것도 한번 봐볼까?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공감한 부분은 단순하게 그냥 자기가 읽은 내용을 마치 독서 감상문 쓰듯이 정리하게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다른 형태로 자신이 느낀 걸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줘보자. 일단 그렇게는 공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플렉션은 일단 이 모든 수업이 다 끝나고 났을 때 제 마음하고 아이들의 마음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나서 어떤 생각들이 이제 나타날지 그게 되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선생님과 이제 제가 정해준 책을 이제 친구들이 읽고 이제 같이 활동하는 시기지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이제 감동적이라고 뭐 감동적이고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책들이 있을 건데, 그런 스스로 책을 고르는 기회를 준다면 어떨까? 그런 거는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애초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항상 다르게 조금 더 변형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꾸 방향이 조금씩 수정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이거를 다음에는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요거를 이렇게 바꿔봐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대로 이끌려 가는데 이 다음에는 또 어떤 판을 짜야 될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고민이 되는 편입니다. 네. 네, 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직도 고민이 많은 수업이긴 하지만 마치고 보니 좀 더 부끄럽습니다. 네, 부족한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